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덜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8월 28일 목요일 자연이 그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불거진 광복절과 건국 기념일 문제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특히 일본 식민지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어디냐를 두고 첨예하게 야당과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문수 후보자 의견과 비슷한데요. 그때 한국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일본 국적이 된 것은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주장하지 않고 그저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것을 인신공격만 하고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는 그런 거에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합병이 됐죠. 그리고 국민들의 주권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게 사실이기 때문에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는 단지 그 정신을 이어받자고 우리나라 헌법에 끼워 넣은 것이지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상해 임시정부를 우리나라 정부라고 하기에는 더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그 단절되었던 36년의 식민지 기간 역사를 어떻게든 이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의 뜻을 기리는 흥사단이란 클럽에서 활동했는데요. 그때 독립기념관장을 하셨던 서울대학교 최창규 교수도 바로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 상당히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36년간 잘라졌기 때문에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잇는가 하는 것이 이게 앞으로 참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이제 5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맞고 틀리고 하는 것을 두고 편을 갈라서 싸울 것이 아니라 그 단절의 역사를 잇는 방법을 국회의원들이나 정부가 나서서 찾아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대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인도네시아로 이젠 가보겠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도 1945년 8월 17일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독립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나라도 없었죠.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독립준비위원회라는 그런 단체는요, 인도네시아의 법통을 이어나가면서 독립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 후 1948년 유엔에서 인도네시아 공화국 리퍼블릭 오브 인도네시아를 인정해 줬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그날이 건국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건국 기념일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좀 비교해 봐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자카르타 톱 뉴스는요, 바티칸 교황의 자카르타 방문 관련 뉴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9월 5일 스나얀 대미사에 9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와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카르타 대중교통이라고 해봐야 남북으로 달리는 MRT가 다고요. 또 버카시와 찌부부르와 자카르타를 연결하는 LRT가 답니다. 그리고 트란스 자카르타라는 버스가 다니고 있죠. 어쨌든 자카르타와 버카시 그리고 찌부부르 등의 위성도시 시민들은 LRT 운행 그리고 MRT 운행도 좀 더 많이 늘려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이 대중교통 수단이 참 좋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은 물론이고 저녁 퇴근 시간까지 그리고 가능하면 밤늦은 시간까지도 LRT는 좀 운행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뉴스인데요. 지방선거 문제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지방선거는요. 헌법재판소의 정당 그리고 후보자의 입후보 기준을 많이 완화해주는 결정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선진연합당과 같은 대규모 연정이 분할돼서 이제는 한두 당 혹은 서너 당이 한데 뭉쳐서 한 명의 유력한 후보자를 내는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카르타 주지사 후보에는요, 인도네시아 선진연합당 그룹이 리드완 까미를 내고 있는데 조코위 대통령을 둘러싼 소그룹도 프라모노 아궁 지금의 현 내각 장관을 내정했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아체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전국체전이 9월 9일인데요. 아직은 좀 이르지만은 공사장이 다 운동장이 다 건설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델리 세리당에서 기계체조 종목만 먼저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한편 엠폭스라는 원숭이 전염병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해외 여행자들에게도 재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를 입국하는 인도네시아 시민이나 외국인들은요, 모두 사투세핫 헬스 패스 라는 자가신고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입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외신과 지방판에 보면은 한국 관련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젊은이들이 버르포야 포야, 그러니까 이것은 될 대로 되라. 우리 옛날에 노래가 있었죠. 캔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삶을 한국 젊은이들이 선택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방판 뉴스인데요. 족자카르타의 구눈끼두리라는 마을 전체가 전통 마을 관광, 그러니까 빌리지 위사타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뉴스가 그것입니다. 한복으로 차려입고 경복궁에 걸쳐 앉아있는 청춘 남녀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일에 지친 한국 젊은이들은 자기의 소득을 자신을 위해서 지출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결혼이나 가족을 위해서 저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아이를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아이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은 출산율이 197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YOLO, Y-O-L-O, 즉 You Only Live Once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당장 즐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Z세대의 그 삶의 가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한 번만 산다는 그 이상한 가치관에 빠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욜로를 따르고 있는 청년들은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일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우스꽝스럽고 위험한 일인데도 그런 것만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것은 싫어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한 번만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 욜로 정신이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머릿속을 다 헤집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꿈을 쫓고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경험을 이들은 얻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자신의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Z세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욜로 적용 현상이 활발하게 번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그 소득 중에서 지출의 대부분은 먹는 것과 여행비로 쓰고요. 결혼을 위한 준비는커녕 아이를 낳기 위한 저축은 아예 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즉 나만 지금 행복하면 다고 결혼 같은 건 나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 그저 막연한 미래에 흠뻑 빠져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5대로 떨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여성 한 명이요 2.1명의 아이들을 낳아야만 국가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983년부터 출산율이 최저 기준치를 넘어섰으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됐고요. 국방에 대한 우려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데다가 사회보장기금도 고갈된다고 하니까 대단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농촌마을 체험관광 문화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족자카르타 구능 끼두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소개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마을은 지속 가능한 ESG, 즉 환경, environment, 그리고 사회, society, 그리고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농촌마을 관광지가 구능 끼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능 끼두리는요 원래 족자카르타의 술탄의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원주민들은 그저 그 왕국 농토에서 소작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 청년 3명이 한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목돈을 허튼 데 쓰지 않고요. 동네 입구부터 동네로 들어가는 그 도로에다가 공동으로 가로수를 신고 집집마다 소를 한 마리씩 사다가 부업으로 길렀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일할 때 아침마다 중소기업 사장이 나가자 하고 외치면서 아침에 이들을 깨웠는데요. 아직도 이들은 그것이 생각나서 아침마다 나가자 하고 한국말로 외치면서 일의 현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동네 관광 안내 사무실에 가보면요. 한국말로 화장실이다, 사무실이다 하는 팻말을 그대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바사로 깐토르라고도 했지만은 한국말로 거기다 그대로 다시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중소기업 사장이 가르쳐준 그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바사 코레아를 거기다 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그 외부 관광객이 와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집도 한 채 더 짓고요.
동네 정상에는 카페도 열고 동네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적박한 땅을 개간해서 두리안을 아주 많이 심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상당히 두리안이 많이 생산되고 있을 겁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성공한 그런 그 마을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